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지난주에 우리 헐헐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모신 소중한 게스트입니다. 1월 10일 날 열리는 스마트튜브 세미나에 2교시를 담당해 주실 대한민국 최고의 청약 전문가, 청약의 여왕, 열정로즈 정숙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열정로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새해 들어 처음 인사드리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빠사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복이 네. 과연 어떤 복으로 올지 우리는 열정로즈님한테 이런 좀 로또의 기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기운과 이런 좀 행운을 좀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마음이 급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2024년 이 서울 청약 흐름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 이 자료로 오.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포인트 옵션 좀 킬게요. 오, 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컨텐츠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다 알려주세요, 이만큼을? 이게 최대한 시간 되는 한 만큼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자란 거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이제 이번 주 이번 일요일에 주일날, 예. 네,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지난 2년 동안 청약 시장을 복귀해 보면 여러분들 25년에 여러분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청약 경쟁률과 결과 그 다음에 분양가 위주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바시오님께서 24년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23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습니다. 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간단하지만 23년하고 24년 같이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유가 있는 게 있죠. 23년 1월 3일 대책으로 이제 맞아요.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규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분양권 시장이 7년 만에 전매가 열렸거든요. 전매가 열렸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23년부터는 그리고 굉장히 당첨도 되게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23년부터 24년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분양가가 1월 3일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죠. 왜냐하면 네. 강남, 상구, 용산만 빼고 21개구는 비규제가 되었고 더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네. 분양가가 그럼 어떻게 되죠? 조합들이 원하는 만큼 과거처럼 통제를 받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시세대로 분양가가 나오다 보니까 또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러면 23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뭐 잘못 받은 건가요? 아니죠. 지나고 보면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았더라. 뭐 그런 거잖아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이제 25년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그렇죠. 알려드릴 거고요. 할 게 있어야지.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스트를 제가 항상 매년 말에 내년의 농사거리를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얼마나 분양할 게 많은지를 전부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제가 엑셀로 한 땀 한 땀 만들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들을 이제 이번에 일요일 강의 때 다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도 뭐 시간만 되면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23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이 비규제로 풀리고, 23년 동안 분양한 단지입니다. 꽤 많은 거죠. 제가 거의 뭐 100세대 미만의 작은 단지들, 소단지들하고요. 그리고 분양 당시 제가 추천도 안 드렸던 단지는 거른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많습니다. 거의 한 33개 정도 분양을 했는데, 근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통제하던 시절, 그러니까 전 정권 때는요, 거의 1년에 12개, 11개밖에 안 했어요. 한 달에 하나 할까 말까? 예, 그때는 공급 가뭄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이걸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지금 딱 보니까 다 너무 아깝다. 저거 다 기회 있었는데. 이거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하다못해 디그니티 유 앞에 있잖아, 모델하우스. 내가 같이 썼거든 저기. 자, 영자디라 그럽니다. 영자디가 서울이 비규제로 풀리고 처음 받은 단지였습니다. 정말 상징성 있는 단지인데, 자, 그때도 분양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거 진짜 11억 넘었죠. 10억 넘어갔다고. 11억? 무슨 저렇게 예. 촌동네에 12억이냐 이랬었거든. 아니, 영등포가 무슨 촌동네예요? 아니 좀 입지가 좀 애매하긴 했었어. 솔직히 뭐 이렇게 뭐 당산이나 그쵸. 그런 데 그쵸, 아니었으니까. 그쵸.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해자죠. 야, 저 10만 원이 이제 10억짜리 이제 나오지가 않잖아. 그런 거. 11억 8천이니까 12억도 안 되는데 네. 지금 보세요. 경기도도 지금 죄다 12억 넘어요. 네. 자, 결정적으로 여러분, 광명이 여러분 12억 8천에 자, 광명 4구역이 완판됐고 이제 곧 분양 나올 광명 11하고 12는 13억이 넘어서 분양가가 나올 거라는 거 맞아, 아실 맞아.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싸 보이지 않습니까? 또 휘경자의 네? 디센시아도 갖고 그쵸. 있고 아우 저 제일 논란의 단지 저거 뭐야 예. 저기 뭐죠? 어떤 단지예요? 가재울 아, 부산 가재울. 이브 스트레디오 저건 무슨 가재울의
어떻게 지금 저기다가 12억이냐고 막 그거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 말도 안 되는 분양가라고. 예. 지금 보니까는 다시 나올 수 5구만 있었어요. 84는 지금 5구 다 10억이 넘어가는 시대예요. 네. 강북이 이거보다 입지가 더 빠지는 곳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위너였죠. 재작년이죠. 벌써 해가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분양가를 쭉 제가 국평과 84와 5구의 분양가를 쫙 넣었습니다. 이 분양가의 변천사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왜냐면 평당가로 우리 전문가들은 말을 하지만 우리 이제 수요자분들께서는 이 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려야지 더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여러분 빠쇼님 그냥 이거 숫자 만약 가리고 본다면 1년에 서울의 분양가가 얼마 오를까요? 야, 1년에? 그러니까 좀 거의 안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네. 되게 많이 올랐네. 3억은 올랐네. 3억. 1년에 디폴트가 이제 2억입니다. 2억 3억. 와. 2억입니다. 2억. 1년에 분양가가 서울 분양을 준비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1년에 2억이에요. 2억. 그래서 와. 제가 제 정규생들하고 제가 멤버십 라이브 방송 매주 하는데 제가 거의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청약을 1년씩 넣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1년 동안 내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안 됐다는 거는 그 패는 안 되는 패예요. 그럼 버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해야죠. 일반 매매를 하든 분양권을 사든 분양권을 줍좀. 그런데 23년도는 제가 정의하는 23년도 서울은 서울 줍줍의 시기였습니다. 아, 제가 한 땀 한 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네. 이거 지금 몇 개죠? 다르네. 14개예요. 이때 뭐 하셨어요? 지금 너무 아깝다. 그렇죠. 이문 아이파크 네. 어쩔 거야. 제가 저거. 이게 이제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유사 입지끼리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유사 입지. 작년 23년을 공부할 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샘플이 이문희경 뉴타운이에요. 그렇죠. 많았지. 예, 많았어. 왜냐면은 23년에만 3개가 분양을 했고 제가 처음에 먼저 분양을 스타트한 아이가 휘경자입니다. 휘경자가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했어요. 맞아. 23년 3월에 했어요. 예, 3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레미안 라그란데 그다음에 10월에 이문 아이파크 차인데 여러분 입지를 아시는 분들 왜냐면 이제 우리 입지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승님이 우리 빠숑님 강의나 아니면 뭐 헐벌님이나 앨리스님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입지의 서열을 아시는 분들은 3구역 현재 분양한 아이들 중에서는 3위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3위 가장 경쟁률 보시면은 낮았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분양을 준비하시는 청리리 분들이 착각하는 게 경쟁률이 프리미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높다고 근데 나중에 시세 차익이 더 큰다는 보장이 없고 경쟁률이 낮다고 시세 차익이 덜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네. 사실상 입지상으로는 예, 이문 3구역이 가장 우수했는데 네. 자 시기를 잘못 만난 거죠. 아.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는 게요. 이 청약이라는 게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굉장히 이제 미래 유망 단지라고 했던 아이도 그 분양 당시에 여러 가지의 외부 요인, 뭐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대외적인 이런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경쟁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기회였던 거죠. 여기서 정말 우리 저급점자분들이 많이 당첨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요. 자,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요. 사실은요. 이렇게 뉴타운으로 천지개벽하는 곳에 첫 분양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왜? 분양은 무조건.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은 눈에 보듯 뻔했고 저는 이문희경 분양 직전에 휘경자의 분양가를 딱 보고 이게 사실 발악비를 더해도 10억이 안 돼요. 근데 이 직전에 23년 3월이었으면 22년 연말에 요 인근에서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갔던 아이가 있었죠? 네. 뭐죠? 우리 재경 소장님이 준 장의사고요. 나 진짜 배가 아파. 지금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아우 배 아파. 지금은 좋으면 돼요. 서울은 좋으면 돼요. 자, 장의사고역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휘경자의 기준으로 걔가 이제 줍줍까지 나서 저희 수강생들도 선착순으로 많이 주었거든요. 그 장의자이가요. 발악비까지 더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레벌레 10억대 중반입니다. 근데 휘경자이가 이문희경 동대문구의 이문희경 뉴타운이 네. 이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재밌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더 낮게 앞으로 나올 아이들이 분양가는 낮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비싸지 않으니까 받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어때요? 51대1. 그죠? 네, 제가 이따 가점도 보여드릴 건데 꽤 높지 않은 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당가가 지금 제일 싸죠. 네. 그로부터 제가 휘경자를 분석하면서 1호부터 이제 다음에 나올 레미나 라그란데 이문자의 아이파크는 분양가가 각각 1억씩 오를 겁니다 했는데 제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1억씩 올라가지고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가 11억, 그 다음에 이문자의 아이파크가 12억인데,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요, 여기서 가장 분양이 잘 된 건 라그란데예요.
그렇죠. 일단 삼성이랑 또 임팩트가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요. 얘는 시기를 진짜 기똥차게. 시기도 좋네, 진짜. 자, 라그란데가 3월에 분양했고 라그란데가 10월에 분양을 했다면 이런 결과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시기도 중요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항상 이 3년 내내 분위기가 어땠냐면은요. 상반기가 좀 저조했는데 7, 8월에 항상 이제 달아올랐다가 하반기 되면은 대출 규제가 나오던 23년은 어땠죠? 대출 규제가 났고 24년은 전쟁이 터졌죠. 네, 여러 가지. 22년은 금리 이슈가 있었고 이러면서 하반기에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청약 경쟁률도 저조해지면서 굉장히 저가점자들도 인서울 신축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3년 내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원 줍죠. 또 신이 주신 세 번째 기회다. 이 기회가 25년에도 올까 26년에도 올까? 그거는 물음표죠. 모르죠. 예,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 급감에 분양 물량도 급감에 이다음에 이제 지금이야 사실상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정신이 많이 분산이 돼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나중에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전세가는 올라가 있고 분양 가격은 올라가 있고 분양 물량을 급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채팅창 넘어가기 전에 예. 잘모아 디차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커피 사 먹으라고.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열정노님이 인기 진짜 많다. 감사합니다. 예, 잘모아 디차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햇살님 너무 햇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슈퍼챗을 내가 2개나 받았네. 야, 감사합니다. 새해 아름드리님. 복 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드리님, 햇살님. 예, 제가 로즈님 덕분에 슈퍼챗도 받고 행복합니다. 네. 예. 그래서 레미안 라그란데가 솔직히 이문희경 다 좋습니다. 다 줬는데 아니, 다 좋죠, 뭐. 개인적으로 라그란데가 약간 조금 아쉽다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통장에 거의 4만 7천 개 나왔습니다. 네. 특공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가 참 시기가 좋아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네요. 이런 많은 통장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지금 10여억의 강북이 작년에 23년에 이렇게 분양가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다르게 표를 분리한 이유는요. 네. 이문 아이파크 차이가 3-1과 3-2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떨어져 있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3-2는 이제 비역세권이고 이제 4층 이하의 테라스 하우스처럼 졌는데 분양가를 조합이 무슨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4억으로 얘보다 무려 2억이나 비싸게 분양을 해서 이게 이제 줍줍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약 넣을 때도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는 이걸 넣지 마셔라. 정 당첨이 목표라면은 이걸 넣고 떨어지면 차라리 이게 사는 비용이 더 적게 들 거다라고 그렇지, 말할 정도로 요거는 제가 좀 당장은 추천을 안 드렸고 이것도 언젠가는 완판이 되겠죠. 하지만 꽤 시간은 소요가 될 거다라고 그러네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문희경 내에서 분양가가 다음 단지 분양할 때마다 1억씩 올랐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공부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문 3이 분양할 때 빠정님 신문기사 기억나세요? 어떤 기사가 났었죠? 분양가가 한 해에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4억이 올랐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네. 4억이 올랐네. 그래서 자체 상승. 진짜 이 어그로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자님들도 이 조회수로 먹고 맞아. 사시다 보니까 네,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닌데 저는 비교군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뭐랑 네. 비교했냐면 휘경자의 10억과 이문 아이파크의 3-2하고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서 4억 올랐다. 말도 안 된다 분양가. 이러고 나서 그렇게 근데 신문기사 이런 타이틀만 보고 이문 3구역을 아예 청약을 생각조차 안 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지금 날리신 거죠. 그러네요. 자 지금 여기 시세 얼마일까요? 현재 시세. 지금 모두 다 전매도 풀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분양권도 살 수 있지만 입주권도 살 수 있는데 여기 시세가 물론 해당 단지의 물건마다 층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시세가 5구가 10에서 12억, 84가 13억에서 14억입니다. 와. 그죠? 이것도 비싸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2억 올랐고 특히 이문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은 거의 사실상 매물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세가 오르면 분양권자분들이 안 팔죠. 안 팔지. 예. 안 팔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위너예요? 누가 위너예요? 뭐 계약하신 분들 갖고 휘경자를 받으신 분들이 위너죠. 그 중에서는 그렇지. 첫 분양. 첫 분양. 그러니까 첫 맞네. 분양. 무조건 첫 분양 가야 첫 돼. 분양이죠, 여러분. 야, 10억도 안 되는 금액에. 네. 와. 근데 시세가 다 비슷하게 휘경자에도 입주권의 시세가 여러분 그렇지, 13억, 그렇지. 14억이에요. 그러면 휘경자에 받으신 분들이 가장 지금 차익을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타운에서 분양이 연달아 나온다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고 나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거 받을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초고가점자가 아니시라면은 자 그 하느님도 인플레는 못 막아요.
인플레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2025년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맞아요. 분양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분양이 늘 기회라는 거를 과거에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2025년에 드디어 노량진이 열립니다. 흑석이 열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안 하는 것들. 예,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23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분양가 얼마 올랐다고요? 1년에 2억씩 오릅니다. 지각비가 2억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가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네. 제가 직접 만든 편인데요. 최저 가점 57점, 그다음에 최고 가점 77점. 서울에서 가점으로 당첨되시려면 57점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휘경자이가. 그다음에 레미안 라그란데가 55점까지 내려갔죠. 오. 네, 최고는 75점. 그다음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 보세요. 입지로는 얘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자, 40점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더 나죠? 와. 그러니까 이게 딱 다 대출 규제 딱 터지고 심리가 그러니까. 딱 얼고 나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입지 그러니까 이 가점하고 경쟁률이 프리미하고 그대로 예,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예,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40점으로 인서울 신축을 거의 죽주바다시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3-2의 가점은 뺐습니다. 아. 제가 3-2는 청약도 우리 멤버십이나 수강생분들한테 추천 안 드려서 예, 3-2를 뺀 3-1에서의 최저 가점이 40점대다. 물론 이제 20 타입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59 보시면은 지금 5984에서는 49점까지. 네. 어쨌든 40점대까지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년 거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 24년도는요. 정말 상징적인 게 이제 본격적인 강남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강남이 한 8개가 분양을 했습니다. 8개가 분양을 했는데 강남하고 제가 또 비규제 강북하고 떼어서 볼게요. 예, 근데 또 분양가 보세요. 이제 드디어 막 18권 7,600만 원 평당가가 나옵니다. 앞에만 해도 이제 이렇게 높은 평당가는 없었죠. 그리고 강북도 드디어 5천만 원대가 나오기 시작하죠. 마자일. 그다음에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 예, 강북의 평당이 이제 5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되는데 빠쇼님 원베일리 평당가가 대략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원베일리가 5천만 원 후반대였어요. 네, 5천만 원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강북이 원베일리보다 더 비싼 평당가로 분양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분양은 원베일리 비싸다고 누가 뻥쳤어 진짜. 내가 비싸지 않다고 그렇게 우겼더만. 아크릴파퍼 싸다고. 날 욕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제. 네, 인서울 분양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석할 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23년 아까 14개나 줍줍 나왔다 그랬죠. 네. 24년 되니까 어때요? 이제 이 서울 분양이 만만치가 않네.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다 피 붙었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년은 23년도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았고 거래량도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줍줍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줍줍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요. 네. 이 3개는 사실상 24년의 줍줍은 제가 거의 다 추천을 안 드렸어요. 23년의 줍줍은 꽤 괜찮은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시기가 좀 그랬으니까. 예, 근데 24년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줍줍을 그닥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그란치도 그렇고. 예,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대안 상품이 너무 많고 맞았어요. 차라리 다른 걸 사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예, 그닥 추천을 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는 아예 넣지도 않았지만 하나 있죠. 마포 에피트라고. 네, 그것까지 해가지고 서울의 24년의 줍줍은 서울원 등장 전까지는 한 3개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규제를 좀 분양가를 보는데 이제는 여러분, 자, 이문이 딱 12억에서 분양을 23년도에 마무리했잖아요. 24년도니까 분양가가 강북의 분양가가 얼마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대략 13억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집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먼저 강남입니다. 강남은 특수한 것이죠. 유일하게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에 인서울에 그리고 강남 3구 용산이라는 최상급지를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눌려주는 대박엔 세일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주변 시세가 지금 50억, 60억인데. 내가 못 사면 비싼 거지 뭐. 그치. 그런 거죠 뭐. 예. 20억이면 대박 박앤세일이죠. 강남 당첨되면은 10억 안전마진은 디폴트고 반포급이면은 뭐 20억, 청담급도 20억 이상의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곳이죠. 아까 23년도에 분양했던 것 중에 호반섬이 있었어요. 용산구에. 예, 너무 쌌어요. 아니 그게 그거 받았어야 돼요. 어찌 받을 수도 없었던 건데. 네,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저도 이제 용산구에 새 아파트가 워낙 없잖아요. 지금 첫 세부터 좀 한번 잘 봤더니 너무 싸죠. 피가 예. 21억이다.
걔는 이제 전매는 안 되니까 뭐 입주권이라 네. 그러겠죠. 예, 역산하면은.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2배가 넘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근데 그게 한 동짜리 주복이라고 분양 당시 걔를 넣어요 말아요 맞아요. 그랬고요. 네. 그 제가 아직 기억이 너무 생생한 게 그리고 그게 강남 사고 용산이 이제 분양이 나올 게 많은 상황에서 네. 투기과열주가에서 용산 허벤 서밋 에디션이 먼저 분양을 스타트하니까 반포나 이 잡내하나 방배를 기다린 분들이 얘를 스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가점 되시면 스킵하셔라. 그런데 16억대로 어떻게 용산을 들어가냐? 지나고 보니까 마자일보다 싸요. 그렇죠. 그거 잡으신 분들 위너예요. 어. 위너예요. 근데 이제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고 꼭 강남권에 그쵸, 청약을 그쵸. 원하셨던 분들이 걔를 굉장히 많이 패스했죠. 그래서 23년의 히어로는 용산 어반 서밋 에디션, 그다음에 문정, 이편한 힐스테이트,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찐 강남 분양은 24년에 그쵸, 많았죠. 이루어졌는데, 다 이뤘던 것들. 근데 강남도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도 여러분 또 누굴 못 막죠? 인플레. 그래서 분양가는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이제 가장 비싸게 분양한 게 청담 리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크로 리치 카운티가 가장 높은 평당가로 분양을 했는데. 그래도 싸죠. 주변 시세에 비하면은 너무 싸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DH 방배 분양할 때 거주 의무 없다고요. 맞아요. 비싸다 마다 말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 얘기 쏙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막 청약 콘텐츠를 찍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빠세님들이 좀 잘 가려서 보셔야지 이런 DH 방배 같은 황금 이런 분양 단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청약 통장은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원펜타스입니다. 무려 13만 4천 개가 들어왔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잡내아가 12만 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DH 방배가 8만 6천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강남은 한 5만 개 정도부터 보통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5만 개 정도부터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남에 이제 커트라인 좀 알려드릴게요. 강남은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는데 추첨제로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시려면 전생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추첨제는 덕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만큼 경쟁이 더 높을 텐데. 네네. 그래서 가점제로 당첨이 되시거나 아니면 특공으로 노리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특별 공급이 많이 개편이 됐고요. 24년에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입법 예고 들어가서 또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노려야 될 특공을 제가 이번 일요일 강의 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가점 좀 보여드릴게요. 이 단지들이 최저 가점이 69점이었고요. 만점은 84점. 빠션이 84점이 나온 단지가 여기 있어요. 어디인 줄 하나 찍어보실래요? 84점 만점 통장 나온 거. 네네. 저기잖아 원펜타스. 맞아요. 원펜타스. 원펜타스. 네, 유일하게 원펜타스에서만 84점 만점이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씩 볼게요. 레면 원펜타스가 69점이 최저 가점, 최고 가점 84점. 네. 69점은 132 타입에서만 나왔고 나머지는 다 7774예요. 74점은 5인 가정 만점 점수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집안, 웬만한 나이는 안 돼. 안 돼요. 예. 안 돼요. 아이가 셋이거나 부모님을 모셔야 되죠. 맞아요. 5인 가족이어야지 국평이나 5구로 당첨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예, 유일하게 만점이 나왔던 단지가 작년에 원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담 르엘. 청담 르엘은요. 6구는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이게 다 74예요. 59에서 84까지 다 74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 청담 레일은 84점 만점은 네.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84점은 아마 반포로 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주공일단지 2개가 남아 있으니. 네. 최대어가 남아 있으니까 글로 이제 향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H 방배도 69점에서 최고 가점 79점인데 69가 자, 제 강의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나 우리 평촌 강의 때 오신 분들 아실 건데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했어요. 69점이 흔해 터지는 해였다. 언제가 2024년이 69가 흔해 터지는 해였어요. 왜요? 여러분 종합통장이 만들어진 해가 2009년이었어요. 맞아요. 5월 달이었어요. 네. 근데 2009년 5월 달에 종합통장이 출시가 된 이후로 청약통장 만점을 받으시려면 15년이 경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2024년이 딱 15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종합통장이 이제 만점자들이 속출하는 해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4인 가족이 가장 평범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4인 가족의 만점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9점인데 이분들이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만점자가 되시는 거죠. 무주택이셨다면. 그래서 만점이 쏟아지는 해였어요. 네네. 그래서 69점 분들이 저를 정말 많이 찾아왔는데 69점 분들이 본인이 점수가 되게 높다고 많이들 착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높지 않습니다. 69가 올해 흔해 터지고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69 방심들을 하지 마셔요 했는데 69가 2009년 통장이었다면 강남권에서 당첨이 거의 사실상 안 되셨을 거예요.
네, 너무 그 정도로 흔해 터졌어요. 사실상 DH 방배도 저희 수강생 정말 많이 당첨시켰는데 10명이 넘게 됐거든요. 2002년, 2004년들의 69점 통장들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구분들은 더 치열하게 강남을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전략을 잘 짜고 배우시고 없는 특공도 만들어가지고 강남의 승부를 보셔야지 당첨 가능성이 있지. 이제는 육구가 강남에서 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고 그 특공 만드는 방법들이나 새로 생기는 특공들은 제가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규제 한번 볼게요. 강북들. 네. 이게 24년이에요. 24년인데 24년에 2월에 강북의 첫 분양을 스타트를 끊었던 경희궁 유보라부터 13억부터 출발합니다. 13억대 강북이 그러네. 13억대부터. 일단은 뭐 네, 스타트가 13억대부터 다르네, 스타트가. 출발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싼 분양가가 바로 장이 6구역이에요. 장이요. 장이 6구역이 12억대 분양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자 23년대 10억에서 분양했던 게 이문 아이파크 이문 3구역이 12억으로 마무리가 됐죠. 진짜 2억이네. 예, 24년에 분양이 12억부터 출발해서 얼마로 마무리됐죠? 14억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딱 2억이네. 네. 그리고 유사 입지를 또 같이 묶어서 볼게요. 장유육하고 서울 아이파크 인근에 있죠. 장유육구역이 12억대 분양을 했고 완판을 졌고요. 현재 프리미엄도 붙어 있고요. 서울은 아이파크가 지금 14억대 분양을 해서 지금 서울이 1년의 분양가가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1년에 2억씩 오르고 있다. 그러면 4년 동안, 2년 동안 얼마가 오른 거죠? 2년 동안은 4억이 오른 거예요. 2년 동안 4억이 오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분양만 잘 받았어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죠. 입주하기 전까지 사업 그죠. 확보하고 시작한 거잖아. 그럼 맞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25년 이제 분양 예정 단지들 중에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단지들을 이번 주 일요일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서울은 줍줍이 나와가지고 이거 헤어면 알아요 고민들 많이 하실 거고 저도 이 질문만 정말 진짜 수백 명한테 받은 것 같아요. 자, 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냥 지금 제가 만드는 표를 이거 스크린 캡처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럼 25년에 분양하는 아이들이 이거보다 분양가가 더 싸게 나올 수 있을까? 요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원보다 앞으로 남은 분양 예정 단지들의 입지랑 비교해서 얘가 더 입지가 좋나 얘가 더 입지가 좋나 근데 이 아이는 분양이 더 비싸게 나올 것 같네?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서울을 줍줍할지 말지 의사결정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점 한번 후루룩 볼게요. 서울 아이파크 50점대도 당첨이 될 수 있었고요. 최고 가점 79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봉 같은 경우는 13억 5천이었죠. 근데 상봉은 비싼가요? 상봉이 13억 5천이? 잠깐 최근에 안양 보니까 하시님도 포스팅하셨잖아요. 네. 평촌이 13억 5천이 완판됐습니다. 평촌 자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크로는 이제 줍줍이 나왔죠. 아크로는 좀 셌죠. 15억이고 아크로도요. 시간이란 장점만 있었으면 걔도 언젠가 소화인 됐을 건데 네. 걔는 바로 전매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못 들어가고 실수요자밖에 못 입주를 들어가요. 바로 하니까 원정 분양이라서. 그리고 청약의 최고 장점이 시간이란 장점이었기 때문에 그 잔금까지 모든 현금이 다 확보가 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완판이 된 시간이 걸릴 거지. 아크로 베이스티뉴가 입지가 절대 안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지. 너무 그럼요. 좋지, 뭐. 그래서 지금 안양도 15억 시대, 그 다음에 평촌 자해가 13억 5천에 완판되는 이 시기인데 네. 상봉은 인서울 신축에 앞에 GTX가 들어오네. 그렇죠. 29년 입주네. 네. 네. 그 다음에 서울원 아이파크도 GTX가 들어오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28년 입주네. 예. 서울의 분양가가 1년에 2억씩 올라가면 3년 뒤에 서울의 국평의 분양가는 과연 얼마가 될까? 예, 잘모와 디차님께서요 9만 프로 주세요. 네. 너무 많이 알려주신다고. 그만하세요, 그러네. 네, 아마 네. 참 답을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네. 많이 좀 되시고 꼭 올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말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전 애둘러서 말하는 거 저 맞아요. 안 좋아해요. 아주 정확한 딕션으로 정확하게 강의해서 여러분들한테 탁탁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다 네. 얘기하겠습니다. 상봉더샵은 46점까지 당첨이 되는데 이렇게 저가점대도 당첨될 수 있었지만 이게 한 번 더 줍줍이 나온다면 이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아, 너무 훌륭한 기회죠. 네,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23년과 24년은 하나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짜 2년치 한 번에 보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진짜. 네.
23년은 저는 서울 분양권 줍줍배식이었다. 근데 안 죽고 뭐 했어요? 난 안 죽고 뭐 했을까 진짜. 그렇다면 24년은 뭐였냐면요. 24년은 23년에 분양했던 아이들이 전부 다 24년 3월부터 전매가 하나씩 풀려서요. 맞아요. 근데 24년이 더 당첨되기 쉽지 않았죠. 왜 줍줍 안 나온 것만 봐도 여러분들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경쟁률도 더 핫한 거지 뭐. 예, 더 높았고요. 더 핫했죠. 그렇다면, 서울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계속 청약만 넣고 떨어지는 거 무한 반복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1년 이상 넣지 말라고. 왜 지각비가 2억이라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왜 이거를 생각 안 하실까요? 전매가 합법으로 풀리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게 있었는데 네. 입주권도 아니고 분양권. 네. 그래서 제가 분양권 실전 투자반 강의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입주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입주권은 초투가 커요. 네. 근데 분양권이라는 건 초기 자금이 더 가볍다는 또 장점이 있고 내가 받아서 내가 팔 수도 있고 내가 입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전세도 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서울 분양권이 7년 만에 전매가 풀렸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두를 던지면 좀 마무리할게요.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죠.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바뀐다면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과거의 정권처럼 부동산 정책이 흘러갈 확률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공부해 보자면 어땠죠? 규제의 시기였죠. 맞아요. 그죠? 그때 서울이 분양권 전매가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죠. 다 묶였어요. 닥터기 관리적으로. 심지어는 뭐 경기도도 못 네, 묶였죠. 실미도도 묶였잖아요. 배tion. 실미도. 실미도 묶였잖아요. 실미도도. 실미도. 그러니까 뭐 무조건 묶다 보니까 뭐 중부 이런 데 다 묶었잖아요. 예, 톡방이 짤 엄청 많이 네. 돌았었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없는 아파트도 실미도 없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서울 분양권 전매 시장에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 분양권 이 2년 동안 분양했던 아이들만 속적용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 아이들의 희소 가치는 더 올라가겠네. 어마무시해질 거다. 2년 동안 우리는 뭐 했을까? 근데 이 2년이 다 지나갔나? 아직 아니죠. 아직 바뀌지 않았고 아직 규제적으로 지정된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우린 지금 뭐 해야 될까? 나는 지금 내 집 마련을 서울에 하고 싶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스마트 튜브에 나오는 이런 좋은 컨텐츠들과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수가 돌려 나오는 그냥 명강 최고다 진짜. 왜 열정노지 하는 줄 아니겠나. 한 번에 나이가 됐네요. 와. 뒤에 좀 있는데 이런 자료는 제가 강의 때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강의 때 구체적으로 제가 지도 띄어가면서 알겠습니다. 유망 분양 단지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냥 폭풍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노주님이 제 최고 인기 강사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정말 기회였구나라는 것들. 근데 그 당시에 2022년도 4, 4분기부터 안 좋았던 시장 분위기가 기회를 줬고 다행히 규제를 풀어줬고 기회를 풀어준과 동시에 기회가 왔었던 것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청약에서도 기회가 왔었고 줍줍의 시기가 왔었고 2024년도는 그것들 이제 규제가 풀렸던 것들 분양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러니까 둘 다 기회였네. 그렇죠. 2023년도는 줍줍의 기회였고 그렇죠. 여기는 분양권 내수의 기회였고 네. 지금은 그럼 2025년도는 뭐의 기회일까요? 예, 1월 12일 날 아마 어떤 기회인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요 시장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것들이고요. 그렇죠.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로또는요 지금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있을 분위기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로또는 지금 청약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청약 관련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또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는 투자자들도 소구할 수 있다는 것들.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말이 빨라서 좀 빨리 진행했나 봐요. 아니야. 너무 좋았어. 네, 2025년은 맞아요. 송사리님 말씀처럼 서울에 진짜 알짜배기 땅들의 비규제들이 분양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반포권, 방배권에도 정말 주요 분양 단지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 로또일 거 아니야. 네, 다 로또죠. 지나고 나면 이제 수십억짜리 로또예요.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 청약 전략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 비규제는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규제는 살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전매 제한이 막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규제는 확률을 높여드릴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월 12일 날 요 정말 무주택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1주택자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되고 다주택자 분들한테도 기회가 있는 요 청약 강의 1월 12일 날 2교시입니다. 열정을 주면 시간을 또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선배님이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 이제 그 굉장히 높으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그때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강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감정평가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걸로만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 그분도 매료를 시키신 분. 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동료에서 만났잖아. 같이. 네네. 예, 아무튼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평가 법인에서도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청약 전문가 열정노진님과 1월 10일에 함께 할 테니까요. 그런 기회 흔치 않거든요. 오프라인. 예, 이번엔 또 더군다나 서울서합니다. 서울. 예, 대우건설 본사에서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대우건설 다니시는 또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강의 한다고 자기도 신청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오신다. 아 역시 빠셔님 인맥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대우건설 본사 본진에서 합니다. 오. 예, 대놓고 할 테니까 예, 아마 건설사들도 저는 그분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김종률, 우리 또 정숙희 대표님 그리고 누구지 박성희 대표님 다 자랑하고 싶을 정도 대단한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그 본진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또 강의해 보도록 하시죠. 네네네. 제가 질문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럼 질문 좀 네, 주세요. 엠마 윌슨인가? 청약이 힘든 분들한테 자, 제 강의 들으시면은요, 이 단지들이 비규제 같은 경우는 전매가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 얼마든지 나중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줍줍이나 매수도요, 정보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 청약 분양권은요, 정보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줍줍이란 정보가요, 기습적으로 나요. 특히 이번에 서울원 같은 경우도 우리 빠숑이나 저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알지 일반인들 관심 없는 분들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왜? 청약홈에서 무슨 이로 접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이런 줍줍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게릴라성으로 기습적으로 공지하고 바로 접수를 받고 뭐 하루 만에 끝나기 때문에요. 이런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은요. 그날이 지나면은 줍줍의 기회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약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줍줍 정보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줍줍이 나왔을 때 이게 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그런 판단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 판단들을 강의에서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 판단과 확신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다주택자들 계속 저희 멤버십 회원에서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줍줍이나 혹은 이런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주우시려고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다주택자고 내가 서울 당이도 아닌데 뭐 하러 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나오는 줍줍은 전국 줍줍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 갖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인서울 신축을 겟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관심이에요, 관심. 네. 관심과 꾸준한 공부. 그러니까 뭐 지방 분들은 뭐 지방이니까 서울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정말 말씀대로 선물처럼 뜨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공부해야 할 수 있고 늘 레이더몽을 반짝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못 하시니까 저희가 아마 스마트 투표나 열정적인 콘텐츠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세미나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네. 예, 뭐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자, 저는 지금 혼란한 시국이잖아요. 지금 2025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뭐 신념대로 또 많은 또 이 뭐 정치적인 관련된 이슈에서 활동도 하고 계실 건데 그런 나름의 소신대로 활동도 하시되 아직 무주택자이시라면은 저는 투자를 떠나서 내 집 마련은 내 가족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하기에 있어서 지금의 시장이 좀 좋아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직 내 집 마련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스마트 튜브 같은 좋은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에서 우리 빠숑님 매일 뉴스 브리핑 해주시잖아요. 뉴스도 보시고 좋은 강연도 들으시면서 공부하셔서 이 좋은 25년 상반기라는 내 집 마련의 황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제가 꼭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1월 12일 날 제가 또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 또 슈퍼스타 주신 햅쌀님.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뭐였죠? 이 사람이 아까 저기 아름드리님. 아름드림이 아니라 디차님. 아니, 잘모아 디차님. 네. 네, 잘모아 디차님. 네, 올해 줍줍 되라. 야! 두 분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무슨이 줍줍 되라. 야! 기운 넣어드렸습니다. 빠숑님한테 기운 받았어요. 예, 되시면 한우 사세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1월 10일 날 네,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의 네. 자료 끝내주고요. 네. 그거 다 제보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